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국제 정세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긴급 속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손끝 하나로 수백만의 생명과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파괴적인 무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진짜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첨단 스텔스 폭격기일까요? 아니면 바닷속 어둠을 가르며 접근하는 핵잠수함일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침투,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내부 붕괴의 시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철저한 통제 시스템으로 단단히 무장된 듯 보이는 체제 내부에서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균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균열은 폭탄이나 포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하고 근본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를 불과 몇 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뜯어고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내부 불안과 통제, 실패를 감추기 위한 긴급 조치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체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이라는 것은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의 미래를 고려해 설계되는 국가의 뼈대이자 철학인데 그것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수정된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현재의 체제가 그 자체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내부적 위기의 반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법과 규제들은 겉보기에는 강력한 억압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동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 단속이 강해질수록 권력을 가진 집단 내부에서는 오히려 부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돈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거액의 뇌물을 통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려나고 다른 누군가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체제의 정당성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화되는 구조라는 점인데 권력을 가진 이들이 통제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가 시스템은 점점 공적인 기능을 잃고 사적인 이익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존재합니다. 과거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난 세대, 즉 생존을 위해 시장과 개인의 힘에 의존해야 했던 세대는 기존의 이념이나 체제 논리에 대해 거의 아무런 감정적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생존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란 보호자가 아니라 실패한 시스템이며 실제로 자신들을 살린 것은 공식적인 배급이나 정책이 아니라 가족과 개인의 노력이라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정과 이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입니다. 과거에는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외부 콘텐츠가 이제는 매우 작은 저장 장치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단순한 을 넘어서 세계관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가 화려한 분화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라는 점인데 자유롭게 대화하고 사랑하고 선택하는 모습 자체가 기존 체제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긴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게 확산되면서 집단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물리적인 힘으로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총과 미사일은 외부의 적을 막을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시작된 질문과 의심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고 권력자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외부 세계를 직접 경험한 이력이 있는 지도자일수록 정보와 문화가 가지는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통제 정책과 법적 조치는 체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즉 내부에서 이미 통제 불가능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외부와의 연결입니다.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이루어지는 외부 활동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 내부 인력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정보의 흐름은 더 이상 완전히 차단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전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외부 기술과 현실을 직접 체험한 인력들이 다시 내부로 돌아오게 될 경우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체제 인식 자체를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게 됩니다. 외부와의 협상을 통한 안정 추구, 내부 변화의 누적에 따른 점진적 변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급격한 충격,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붕괴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더 이상 군사력이 아니라 내부 인식의 변화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힘의 균형이 결과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정보와 인식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지금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장면은 화면 바깥, 즉 국제뉴스의 단편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흐름인데요. 겉으로는 군사협력 혹은 전략적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극단적인 선택, 다시 말해 내부 균열을 외부 전장으로 밀어내는 구조적 탈출구에 가깝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인력이 대규모로 외부 전장에 투입되는 현상은 단순한 군사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내부에서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잠재적 불만, 세력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외화 확보라는 현실적인 목적까지 동시에 달성하려는 다층적인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장은 단순한 전투 공간이 아니라 정보가 가장 빠르게 교환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의 특징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총과 포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드론, 네트워크, 실시간 정보 공유가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세계의 기술 수준과 생활 수준, 그리고 정보 접근 환경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순간 기존 체제에서 주입해 온 세계관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환경을 접하게 되는 순간 개인의 인식 구조는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장을 경험하고 살아 돌아오는 인력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동하는 정보 매개체가 되며 그들이 들고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체제와 외부 세계를 비교한 생생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어떤 선전보다도 강력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 장치가 작동하더라도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와 감정은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결국 가족, 친구, 지역사회를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확산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속에 떨어진 잉크처럼 보이지 않게 퍼지지만 결국 전체를 바꿔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 파병은 단순한 외교 카드가 아니라 내부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변화는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외부로 넓혀보면 현재의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외교적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경한 메시지와 위협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신호들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쪽에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중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외교적 고립, 내부 불안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를 활용한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외부 파트너는 자신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필요할 때는 협력하지만 핵심적인 기술이나 전략 자산은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는 다시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글로벌 정치 환경의 변화입니다. 특정 국가의 지도부 교체, 국제 정세의 급변, 예상치 못한 충돌 등 다양한 요소가 한순간에 판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외교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외교 게임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시간과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략이며 작은 선택 하나가 체제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타협입니다. 외부와의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외부 정보 유입과 내부 인식 변화가 축적되면서 서서히 구조가 변형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충격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나 경제적 단절로 인해 체제가 단기간에 큰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붕괴입니다. 내부 엘리트 균열, 군부 동요, 민심, 폭발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 4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거대한 체제를 흔들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총과 미사일은 순간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주 작은 화면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고 그 장면 하나가 미래를 바꿀 씨앗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과연 체제는 끝까지 유지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변화가 결국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이 실제로 우리의 경제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속보였습니다.